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국제결혼 회사가 있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특정 업체를 겨냥하여 만든 영상이 아니라 제 개인적 소신을 밝힌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업체는 신랑이 원하는 신부를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의 신랑은 이쁘고 매력적인 신부를 원하죠. 그래서 그 신랑의 눈에 맞게 이쁘고 매력적인 신부를 찾아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건 금전적 보상일까요? 한 사람을 잘 성혼시켰으니 그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 부분도 맞겠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신랑은 먼저 그런 신부를 만나게 해준 회사에 엄청난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치 자기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준 그러한 업체가 되며 회사 사장은 은인이 되고 그 고마움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치 일반인이 나는 솔로에서 큰 유명세를 얻듯 여기 유튜브에서 신랑 신부가 촬영을 하고 그를 통해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만큼 인지도는 더욱 커집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랑은 회사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지겠죠. 그렇게 그 신랑은 고마움을 열심히 표현합니다.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회사 홍보도 열심히 해주고 자기 개인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신부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간접 광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회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모든 걸 얻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요. 자기 회사를 통해 결혼한 신랑의 바이럴, 즉 소문으로 인해서 추후 불특정 다수의 신랑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로 홍보 광고를 할 필요 없이 유튜브든 카페든 알아서 신랑들이 회사를 홍보해주고 회사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불특정 다수가 회사에 다시 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실제 경험한 신랑들의 이야기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회사가 대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결혼한 신랑이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물건 살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장소가 약 파는 것보다 주변 지인이 실제 경험해보고 좋다고 소개하는 건 그 파급력이 남다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회사도 좋고 신랑도 좋습니다. 회사는 한 명 결혼 잘 시켜서 그로 인해 끝없는 홍보 파급이 일어나서 좋고요. 신랑은 불에 넘치는 신부를 만나게 해줘서 좋습니다. 회사는 돈을 받지 않는 무급 영업사원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 그 고마워하는 신랑들이 알아서 회사의 홍보를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신랑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이쁜 신부를 만나서 좋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며 자기의 결혼 성공담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웅담을 알려주듯 우쭐해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한국에 온 신부가 이상합니다. A 신부랑 결혼한 A 신부가 행동이 이상해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시부모님께 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출합니다. B 신랑과 결혼한 B 신부도 이상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담배를 피네요. 언제부터 폈던 걸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초청해달라고 해놓고 부모님이 초청되자마자 바로 가출을 합니다. C 신랑과 결혼한 C 신부도 이상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나오고 몇 개월이 지나 가출을 하고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찾아보니 어느 지역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들어보니 성매매에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D 신랑과 결혼한 D 신부도 이상합니다. 문신이 있었는데 그 문신을 지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신부와 회사에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네, 과거 카페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예비 신랑들에게 자랑하고 홍보해 주었던 신랑들의 신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회사에 전화. 회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고 이미 잘 사는 신랑 신부들도 많다. 재수가 없었고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좋은 신부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따스함에 신랑들은 또 한 번 회사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첫 번째, 조용히 카페를 떠납니다. 두 번째, 신부가 떠난 건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고 무료 재진행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나만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회사의 따뜻함 아래에 회사에 누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카페에는 여전히 새로운 신랑 신부가 매칭이 되고 그들은 다시 행복한 모습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나만 운이 없었던 거고 불행했던 겁니다. 회사는 더없이 평온하며 계속해서 많은 새로운 예비 신랑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곳을 내가 했던 것처럼 찬양하며 그 회사의 무급 영업사원이 되어 회사를 홍보해 줍니다. 나만 운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만 운이 없었던 신랑들은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 유부남이라는 딱지. 두 번째, 5년 동안 국제결혼 불가. 외국인과 결혼한 유부남 딱지 때문에 한국 결혼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자기 죄책감. 네 번째, 공황장애. 다섯 번째,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석에서는 사실 그 신랑을 많이 욕합니다. 그렇게 그 신랑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중에 가장 악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사기당한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치는 행위. 한 번 당했다는 건 그만큼 또 속기 쉽다는 뜻이기 때문에입니다. 국제결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국제결혼입니다. 그들에게 소개시켜주지 말아야 할 여성을 소개시켜 줘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회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문제가 처음에 있어도 나중에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다른 커플들 다 잘 사는데 너네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딱 봐도 위험한 여자를 단지 신랑이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소개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시켜줘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그걸 알려야 할 의무조차 당신들한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예비 신랑들이 그 전에 만들어진 영상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미래 행복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들은 추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테니까요.
시청자님들께서 국제결혼이 어렵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보고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검색을 통해서 회사가 과거 회사명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으면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회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언제 사업자를 내었고 대표가 바뀌었고 그 전 대표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활동했던 사람들의 현재 결혼 생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예전의 글들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국제결혼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제일 화려하고 제일 그럴듯한 행태를 조심하세요.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사기 결혼을 목격했는데 모른 척 한다면 그 누구라도 물어뜯을 것이고 저희 그런 양심은 제 모든 걸 걸고 증명해내겠습니다.